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랭키쇼. 오, 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수지입니다. 네, 오늘 장은 약간은 숨고르기 장세라고 봐야 될까요? 코스피가 일단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고요. 코스닥도 같이 파란불을 켜다가 조금 전부터 다시 올라와서 어느새 강보합권에 놓여 있습니다. 네, 이제 또 FOMC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경계감이 감돌고 있고 외국인이 또 매도세가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SK하이닉스가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되면서 오늘 코스피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다행인 건 조선주가 오랜만에 또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이 흐름이요 빠릅니다. 어제만 해도 야 이제 2차 전지 시작이다 싶었는데 오늘 아침에 시작할 때만 해도 2차 전지 주들 특히 에코프로 BM 뭐 굉장히 강했죠. 그런데 이쪽에 힘이 살짝 빠지는 동안에 또 바이오 가운데서도 다시 올라오는 종목이 있고 한동안 소외가 됐던 조선이 또 올라오고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까 고민이 많으시죠? 바로 이 시간 통해서 종목별 해법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랭킹쇼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열려 있고요. 유튜브 댓글창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한꺼번에 남겨주시면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유튜브로 한번 가볼까요? 아마도 오늘 진짜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그런 장이 아닐까 싶은데 보겠습니다. 메인님, 보자마자 2차 전지 이야기가 나와주네요. 내일은 머티가 좀 가주길. 그렇죠. 어제 에코프로가 무시무시한 폭등을 보여줬고요. 오늘 에코프로 BM이 또 신고가 써냈죠. 네. 그 2차 전지 가운데서도 한두 종목이 유난히 잘 가는 이 흐름. 그럼 내일은 또 바통 터치가 일어나길 그걸 지금 바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또 2차 전지가 테슬라가 이번에 모건 스탠리에서 투자 의견 하향이 나오면서 네. 조금 우려감이 컸는데 그래도 소재주는 잘 버텨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또 소재주는 이렇게 탄력이 좋은데 셀 3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게다가 오늘 전고체 쪽은 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강세를 계속 이어가더라고요. 이 같은 그 섹터 내에서도 어디로 공략을 해야 될지 고민은 점점 더 복잡해지기만 합니다. 네, 또 5000개구리님이 바로 제발 LG화학 진단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이렇게 시작부터 간절하게 신청을 남겨주셨습니다. 어제 오늘 2차 전지주들 강한 모습이 보여진다고 해도 종목마다 이렇게 아직까지 갈증이 납니다 하는 의견들이 많은 거죠. 자, 이런 가운데 졸파고TV님 오늘은 좀 일찍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랭키쇼 출첵해 주셨고요. 그리고 멋진 이야기 하나 나왔습니다. 네. 라라랑 따라라라 님께서 토마토여 영원하라. 굉장히 선언적인 한마디, 왠지 웅변 말투가 떠오릅니다. 아, 네, 꼭 고고식님이 어디로 가야 하죠, 아저씨. 이거 그거 아니에요? 네. 이별 택시? 맞아요. 근데 딱 지금 시장에 맞는 노래가 아닐까 싶어요. 정말 어디로 가야 진짜 될까요? 공감이 너무 되는 게요. 저희도 진행하면서 잠깐 얘기하는 게 그런 게 있어요. 이거 오늘은 이게 가는데 이거 하루 빠지고 내일 또 다른 게 갈 것 같다 네. 하면서 매일 살까 말까 고민만 하고 있거든요. 아마 모두가 똑같은 마음일 것 같습니다. 이게 좀 한쪽이 주구장창 좀 끌고 가면 괜찮을 텐데 매일매일 바뀌는 체감이어서 이 투자하기는 쉽지 않은 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네. 그리고 강사님 오늘은 제가 이거 안 읽을게요. 네, 그래요. 그럼 제가 대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강사님은 제발 창호 앵커님 장가 좀 보내주세요. 웃음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네. 그러면 일단 장가 갈 대상이 있어야 되니까 그걸 혹시 그렇죠. 강사님이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대상은 지금 일단 없으니까 네. 일단 제가 수익을 최대한 많이 챙겨서 준비를 미리 해놓는 걸로 응원을 좋습니다.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준비물은 또 필요하니까요. 그럼요. 네. 결혼 연실이잖아요. 자, 고고씨님, 수지의 것 노래 잘한다라고. 정우님, 이제 정우님은 포스코를 갖고 계시는군요. 생각해보니까 포스코 큐춤 응원하시는 분들도 많겠고. 맞아요. 홀딩스의 경우에는 조금 답답하게 움직였었죠. 이쪽이자 갈 차례다 생각하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천년지기님 오셨고요. 그리고 위에 보니까 후리지아님도 인사를 주셨군요. 선미님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어제 또 잠깐 이야기를 나눴었죠. 미안해요님이 오늘 또 추가로 이야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중학생 일주일에 10,000원 준다니 5,000원을 더 올려달라고 하는데 올려줘야 되나요? 이 용돈으로 또 저희가 어제 잠깐 얘기를 나눴었는데 네. 일단 10,000원으로 책정을 했더니 5,000원을 더 올려달라.
아니 근데 그러면 그 종전에 5,000원씩 주고 계셨다는 얘기잖아요. 조금 더 올려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요즘에 김밥 한 줄만 먹어도 조금 비싼 김밥 하면 5,000원이 넘어가죠. 맞아요. 요즘은 또 버스비랑 지하철비도 네.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제가 어젠가요? 네. 진짜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았습니다. 오. 이 특정 브랜드명이라서 얘기를 못 하겠지만 네. 그 바싹군 그 오징어 다리 같은 거 그 있죠? 아, 그 네네네. 짧은 다리라는 그 브랜드 네. 그거 예전에 제 어릴 때 기억으로 한 100원 했나요? 예. 되게 쌌던 기억이 아직 있는데 800원, 700원 이랬던 것 같아요. 요즘에 3,000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정말요? 깜짝 놀랐죠. 2,900원인가? 그 얘기를 제가 인터넷을 보면서 이건 진짜 비싸네요. 말도 안 된다라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요. 물가 상승폭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용돈도 적절히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선미 님이 올려줘야 한다. 2만 원은 줘야 될 듯요. 이렇게 네. 또 남겨주셨습니다. 진짜 이 물가만 자꾸 오르고 왜 다른 건 안 오르는지 모르겠어요. 아하. 속상하네요, 정말.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또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도 많은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함께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네, 토마토 투자 클럽의 이재필 전문가와 먼저 함께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지금부터 종목들을 챙겨드릴게요. 자, 종목들 요청이 좀 많이 들어옵니다. 네. 해피님의 모트렉스 자율주행 역시 올라와 있고요. 맞아요. 감님의 동화기업 2차전지 있고요. 확실히 어제장이 주요 그 성장주들이 좀 많이 있었죠. 네. 2차전지라든지 뭐 로봇, 자율주행 그리고 이제 오늘도 바이오가 다시 또 슬슬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쪽의 문의가 많이 계속해서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별비님,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다리, 짧은 다리 친구. 네. 국민학교 때 200원, 300원. 아마 그거보다 밑이었을 겁니다. 저도 제가 그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를 걸쳐왔던 세대인데 네. 그때 100원, 200원 이랬으니까요. 저랑 연배가 비슷한 것 같기도 하네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동아기업도 나와 있고 자작나무님은 두 분 앵커님 저는 에코프로머티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또 남겨주셨습니다. 확실히 에코프로 같고요. 에코프로 BM 갔는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와 HN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기 마련이죠. 열심히 저희가 최대한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종목 진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를 통해서 좋은날님이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종목명은 CS 윈드입니다. 네. 매수가는 55,600원이고요. 비중은 10% 보유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전망과 함께 대응 전략이 궁금합니다. 손실을 최소화해서 빠져나오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CS 윈드 4만 원 선까지도 무너졌었는데 조금씩 반등 흐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번에 또 풍력에너지 관련해서 미국에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CS 윈드 어떻게 하면 손실을 최소화하고 나올 수 있을지 대응 전략과 함께 CS 윈드에 대한 전망 이재필 전문가님 부탁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그 해상풍력 쪽으로 해서 재료가 하나 나온 게 있죠. 신한우익풍력에 해상풍력에 저 펀드를 국민 성장 펀드에서 2,500억 정도를 출자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이 풍력 발전 관련되는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데요. 자, 이 CS 윈드 같은 경우는 일단 이게 신재생 에너지 쪽 투자는 굉장히 많이 될 겁니다, 우리나라. 뭐 해상 풍력도 많이 될 거고, 뭐 그냥 풍력에도 될 거고, 태양광 쪽에도 투자가 굉장히 많이 될 거예요. 근데 이게 보면 우리나라에 하는 거잖아요. 사업이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지금 CS 윈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쪽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 쪽은 지금 그전에는 거의 전무예요. 전부 다 해외 쪽에 나가서 다 사업을 하는데요. 자, 그래서 아주 직접적인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아주 직접적인 관련은 뭐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봐야 되는데, 뭐 우리나라에서 해상풍력 뭐 이런 것들 좀 많이 설치를 하게 되면 이 CS 윈드도 나중에는 그쪽에 참여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신재생 에너지 쪽 섹터 같은 경우는 팔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정권이 바뀌면서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지난번에도 마찬가지 문재인 정권에서 윤석열 정권으로 넘어갈 때 그때는 저 신재생에너지 이런 쪽을 배제하고 원전 쪽을 밀겠다 이거였잖아요. 그 결과로 신재생에너지 쪽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자,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겁니까? 원전은 원전대로 그냥 하는데 지금 당장 급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사실 이 원전 쪽도 육성을 하고 키워야 되는 게 맞죠. 특히 SMR 쪽 같은 경우는. 근데 이 원전 같은 경우는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설치하는데 지금 계획을 지금 잡아갖고 해도 10년 넘게 걸립니다. 그러니까 당장 필요한 에너지들 이런 것들을 충당을 할 수가 없어요. 당장 필요한 에너지는 뭐 1, 2년 정도면 이 뭐 신재생 에너지 쪽은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쪽에 집중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 부분들 한번 보면요. 올해 예산은 작년에 책정해 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올해 책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집행될 예산 같은 경우는 현 정부에서 그 중점적으로 추진하려는 사업 이런 쪽에 예산을 많이 갖다 놨겠죠.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아마 이 신재생 에너지 쪽도 직접적인 수혜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도 트럼프가 신재생 에너지를 되게 싫어하는데요. 그쪽도 현실적인 그런 대안은 크진 않아요. 말씀드렸듯이 뭐 대형 원전 18기 짓겠다 이런 얘기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AI로 인해서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그 부분을 충당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해야 될 거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 좋은 모습입니다. 자, 이 CS 윈드 같은 경우는 뭐 그 전에 그 덴마크의 하부 구조물 업체 블라트라는 업체 지분을 인수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조금 고생을 하긴 했어요. 자, 하지만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정상화돼 가고 그런 모습입니다. 자, 요거 지금 주가 자체에 있는 위치를 봐도요. 와, 이거 뭐 올해 초에 3만 원까지 빠졌었네요. 3만 원대까지 빠졌었는데 한번 올라왔다 지금 눌림목 잘 눌러주고 주봉입니다. 지금 또다시 재차 이렇게 움직이려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냥 보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것뿐만 아니라 CS 윈드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대부분 마찬가지다라고 봐요. 근데 뭐 적자를 많이 내서 재무 상태가 되게 안 좋다든가 이런 종목들은 곤란하겠죠. 그렇지 않고 뭐 일반적으로 괜찮은 그런 재무제표를 갖고 있다라면 신재생 에너지 쪽 같은 경우는 들고 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내년에는 이 신재생 에너지 쪽 이쪽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CS 윈드 같은 경우도 그 과정에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요. 자, 뭐 지금 현재 우리 시청자님이 55,6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조금 길게 들고 가면요. 돌파할 수 있다라고 봐요. 돌파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시간은 좀 걸린다라고 보셔야죠. 자, 지금 뭐 여기 주봉상에 보게 되면 이제 고개를 좀 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좀 기다리시다 보면 한 6만 원대 정도 그 정도까지는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현재 상태에서 매도하지 마시고요. 그냥 좀 기다려 보시고 한 4만 원대 근처 정도가 되게 되면 시청자님 10% 정도 보유하고 계시니까요. 한 10% 정도는 추가 매수도 가능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래로는 4만 원대 근처 정도에 오면 뭐 추가 매수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위쪽으로는 한 6만 원대 근처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풍력 대표주 CS 윈드를 살펴드렸습니다. 사실 지난 한 5월, 6월 정도까지만 해도 대선 전국에서 기대감을 안고 좀 잘 갔었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는 추가 매수를 해서 이 단가를 좀 더 내려놓고 수익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가격 전략까지 자세히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종목 진단 신청받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과 유튜브 댓글창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유튜브 댓글 좀 살펴볼게요. 네. 그 옛날 얘기 나왔더니 네. 먹는 얘기가 또 이어지네요. 그 프리지아님께서는요. 네. 국민학교 때 이거 언제죠? 10원이면 왕눈깔 사탕 7개를 줬대요. 프리지아님 그거 몇 년대쯤입니까? 왕눈깔 사탕 저 어릴 때도
구경을 했던 것 같은데 10원에 7개 이랬던 것 같지는 않거든요. 와, 굉장히 예전인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정우님은 달고나애기. 야, 이거 정말 추억에 네, 빠지게 됩니다. 맞아요. 혹시 달고나 사서 먹어봤어요? 저 사서도 먹어보고 네. 저희 집에 그 달고나 만들기 세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요? 집에서 그거 이렇게 가스불에 많이 해 먹었었는데 우와, 저도 그런 건 없었는데. 근데 재밌어요. 그쵸. 되게. 근데 네. 이거 알죠? 잘 부숴 먹기 진짜 어려운 거. 맞아요. 컨트롤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집에서 만들면 제가 네. 컨트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 깊게 그래요? 찍으면 잘 부러지니까. 고수였네요. 네. 아니, 의외로 또 요리도 잘하더라고요. 이거 제가 오늘 많이 의외의 것들을 알게 됩니다. 달고나의 추억이 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김지영님, 앞서 그 눈깔 사탕 10원에 7개 이야기. 최소 73년이 제일 듯 하셨는데 73년이면 제 나이보다 훨씬 많은데요.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군요. 정미미 님이 또 예. 덤블링 하러 가면 달고나는 국룰이죠라고 남겨주셨는데 저희는 이거 방방이라고 했거든요. 저희도 방방이라고 했어요. 방방을 타러 가면은 항상 네. 그 친구들이랑 엄청 뛰어놀고 뭘 먹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이 방방이라는 게 지역마다 이름이 좀 다르잖아요. 네. 또 어떤 이름이 있었죠? 트램펄린? 그 퐁퐁인가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뭐가 있어요, 피디님? 예? 수유리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왜? 우리 그 담당 PD가 술에 취한 것 같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지금 멘트를 하는데요. 네. 뭐 지역별로 그 이름이 다 달랐죠. 뿡뿡이, 그리고 뿡뿡이, 뿡뿡이는 아니지 않아요, 솔직히? 뿡뿡이는 아닐 것 같은데. 그거는 그 친구는 방귀 끼는 친구 아니에요? 그래요. 뭐 그걸 지역마다. 타시면서 혹시 뿡뿡 하셨나? PD님이. 그런 식사 중일 수도 있으니까 우리 죄송합니다. 시청자님께서 자, 이 얘기는 패스하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을 더 가볼까요? 네.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요. 그래요. 2차 전지 하나 보겠습니다. 토리맘님의 종목인데요. 출석합니다 하면서 대주전자 재료를 가지고 오셨네요. 음극재. 네, 대주전자 재료 74,700원에 10%입니다. 사실 오히려 지난해쯤이었나요? 그 실리콘 음극재 부각이 되면서 네. 이 종목도 주가가 한번 쫙 올라갔던 기억이 있는데 어느새 지금 보니까 또 바닥권에서 좀 헤매고 있군요. 현재는 76,700원입니다. 네, 지금 또 수익 중이시긴 한데요. 네. 그러면 일단 좀 어떻게 해야 극대화를 할 수 있을지 얼마까지 보고 가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대주전자재료 목표가 정해주시죠. 네. 자, 이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는 두 가지에 다 해당될 수 있어요. 그 실리콘 음극재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그 부분도 해당될 수 있고요. 요게 한국전기연구원으로부터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 제조 기술을 이전을 받았거든요. 그래갖고 지금 양산 기술도 확보한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2차 전지 쪽이 엄청나게 많이 움직였던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자동차의 미래는 전기차다. 전기차 하면 2차 전지다. 전기차 생산 원가의 40%가 배터리가 차지하니까요. 자, 그런 이유로 미래를 보면서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러면 2차 전지의 미래는 뭘까요? 2차 전지의 미래는 그렇죠. 예,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지금 이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돼서 양산되게 되면 굉장히 많이 달라질 거예요. 우리 자동차들 지금 비싸서 좀 그렇게 마음대로 쓰진 못하는데요. 삼성 SDI 같은 경우가 지금 BMW하고 일부 계약 체결한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게 향후에 저는 이 전고체 배터리가 좀 상용화돼서 양산되게 되면 진짜로 큰 시장이 열릴 거다라고 봅니다. 우리 지금 로봇 주식들이요. 1년 내내 올해 난리였잖아요. 최근까지도 난리를 쳤는데, 처음에는 저런 것들, 협동 로봇, 이런 것들이 난리를 치다가, 그 다음 올해는 휴머노이드 쪽, 요런 쪽이 난리를 쳤잖아요. 휴머노이드, 휴머노이드요. 지금 배터리 채용한 거, 이거 1시간 반 충전하고 2시간 쓰면 방전됩니다. 이거 어떤 보이기 위한 그런 쇼 같은데 그런 데나 쓰지 산업 현장에서 쓰겠어요? 못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전고체 배터리가 필요해요.
자, 그러면 이 전고체 배터리 시장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시장이 커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는 어제 제가 야인시대에서 전고체 배터리 앤 실리콘 응급제 ETF를 좀 추천을 해드렸거든요. 지금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 트라우마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분들한테 뭐 크게 다치면 트라우마가 생기죠. 그분들한테 뭐 요런 것들을 하면 다 이렇게 섞여 있는 거니까 괜찮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ETF에도 대주전자 재료가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이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는 일단 삼성 SDI가 내후년이잖아요. 내년도 이렇게 되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요.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되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도 당연히 관심을 받는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야, 주봉을 보면요. 지금 참 2차 전지 쪽도 올해 봄하고 삼성 SDI 같은 종목은 올해 봄보다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자, 근데 이 대주전자 재료 같은 종목은 거의 못 올라왔어요. 뭐 오히려 올해 봄, 그러니까 뭐 한 올해 4월달, 5월달 이때보다도 아래의 주가가 형성돼 있습니다. 자, 지금 전체적으로 대체로 2차 전지 쪽이 바닥을 찍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실리콘 응급제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으니까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매도는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좀 기다려 보세요. 기다려 보시면 일단 여기는 한번 걸리긴 걸릴 것 같아요. 85,000원대에서 거래량 되게 많이 터진 자리가 있죠. 자, 8만원대 중반 정도에서는 한번 저항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뚫고 나면요. 한 10만 원 정도 이 정도까지는 특별한 저항선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요거는 시간을 투자를 한다라면 85,000원이라는 가격, 이 가격은 뚫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차분하게 조금 뭐 한 내년 정도까지 기다리신다라는 생각으로 기다리시다 보면 뭐 좀 더 일찍 올 수도 있어요. 그런 시점이. 자, 요거 왔다 갔다 하는 거, 작은 잔파도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일단 보유하세요. 뭐 보유하시다 보면 여기서 한번 걸렸다가 뭐 다시 밀렸다가 돌파를 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자, 뭐 조금 길게 보면 10만 원 정도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현재 상태에서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거래량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삼성제약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재 21% 넘게 급등하면서 2147원 선까지 올라왔는데요. 희귀질환 치료제 판권을 획득하면서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약품도 오늘장 또다시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재 7,600원 선까지 올라온 상황인데요. 바르는 탈모 치료제 임상 성과를 기대하면서 급등 랠리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인양행도 현재 19% 넘게 강세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경인양행은 포토레지스터의 핵심 소재를 이번에 전 세계에서 30%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수출 제한에 따라서 이번에 대체 공급망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에이프로제는 현재 7%대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일부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연내에 통과될 것이란 기대감 속에서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일성건설도 4%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해서 중소형 건설사 내에서도 순환매가 들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경인양행에 대해서 진단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경인양행이 일본의 수출 제한 소식에 따라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장 급등하면서 4,000원 선까지도 터치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매수세가 이렇게 급격하게 몰렸는데요. 현재 구간에서 신규 진입은 좀 어려운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지금을 또 수익으로 구간으로 보면 좋을지 경인양행에 대해서 진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경인양행은 현재 구간에서 대응 전략을 어떻게 볼까요? 네. 자, 경인양행을 지금 쫓아가시게요. 저는, 투자를 하면서 철칙이랄까, 뭐 이런 게 있어요. 두 자릿수 이상 올라온 종목은 안 쫓아간다라는 겁니다. 자, 뭐 이런 것들을 한 번은 매매를 하다 보면 수익이 날 수도 있어요. 근데 매번 그렇게 수익이 나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게 반복되다 보면 벌 때 찔끔 벌고 깨질 때 많이 깨져요.
그러니까 잘못된 투자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자, 경인양행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긍정적으로 좋게 봅니다. 자, 이 경인양행 같은 경우는 가끔가다 한 번씩 이슈되는 그분들을 좀 몰고 다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자, 뭐 이 경인양행 같은 경우 자회사가 뭐 사카린 예전에는 이런 것 때문에 또 한번 움직였던 적도 있고요. 또 하나는 또 그 삼성전자에서 폴더블 폰 나올 때요. 그때도 이 폴더블 폰 소재 뭐 이런 거를 생산을 하는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한번 부각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부각되고 있는 거는 포토레지스트 소재죠. 뭐 폴리머하고 그다음에 뭐 그런 것들 모노머, 폴리머 이런 것들을 생산을 하는데 요게 포토레지스트의 소재가 되는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주가 자체가 그렇게 비싸지도 않은 수준이에요. 지금 경인양행의 시가총액이 1,600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작년에 영업이익 기준으로 240억 정도 영업이익이 흑자가 났네요. 올해는 작년보단 조금 못할 것 같아요. 올해 뭐 3분기까지 합치면 뭐 한 110몇 억 정도 요 정도 영업이익이 흑자 날 것 같은데 그래도 시가총액에 비하면 괜찮은 영업이익이죠. 그리고 주당 순자산이 경인양행이 보시게 되면 한 5,800원 정도 돼요. 작년 기준으로. 올해 돈을 벌면 또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저평가된 그런 매력도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뭐 오늘이 아니라 여기서도 똑같은 얘기로 급등했잖아요. 똑같은 얘기로 급등했고 그랬다가 밀리는 구간, 조정받는 구간 노리려면 이런 구간 처음에 부각받고 그다음에 눌러주는 구간 이런 구간에서 노리셨어야죠. 지금 뭐 19%씩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 쫓아가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또 이거 이 포토레지스트 소재 쪽 요런 거하고 관련되는 기업들도 아직 안 움직인 기업들도 있습니다. 굳이 이 경인양행을 쫓아가는 거는 조금 뭐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진 않고 자, 요거 경인양행 같은 경우는요. 노려보려면 좀 조정받는 구간이 있을 거예요. 얘는 급등하면 예전부터 그러더니 계속 그럽니다. 급등하면 꼭 꼬리를 달아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 꼭 꼬리를 달잖아요. 오늘도 꼬리를 달 확률이 높습니다. 윗꼬리를 달 확률이 높으니까 자, 뭐 윗꼬리 달고 좀 밀려 내려오고 한 며칠 동안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 새로 들어가실 분들은 그때 노리시면 될 것 같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뭐 전고점 완전히 돌파하는 모습이니까 일단 좀 더 끌고 가면서 수익률을 조금 극대화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뭐 조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14,500원 정도 그 정도까지는 기다려 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경인양행입니다. 단기간에 갑자기 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새로 따라가는 데는 부담이 있다는 점 분명히 좀 기억해 두시고요. 이 관련된 숫자들도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주가도 체크를 해두시죠. 네, 보유하신 분들은 4,500원까지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유튜브 좀 살펴볼게요. 네. 또 창호앵커가 저희 진단하는 사이에 캠트로닉스도 갑자기 훅 오른다고 포토레지스트 관련 호재가 나왔다라고 댓글창에 남겨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거보다 더 놀라운 게 있었습니다. 뭘까요? 특정 종목의 주가가 확 오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프리지아님의 한마디. 과거 얘기가 나왔는데요. 네. 5원에 머리를 깎으셨다고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 10원에 눈깔 사탕 7개보다 더 충격적이거든요. 5원이 맞나요? 오타난 거 아닌가요? 5원? 요즘에 머리 깎으려고 하면은 저는 5만 원대거든요. 보통 머리 한 번 하면. 그렇죠. 비싸니까요. 커트하고 옆에 다운펌하고 이러면 5만 원대인데 5원에 머리를 했을 시절이 언제 쪽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맞다고 하시는데요. 네. 와, 그때 언제쯤이에요?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갑자기. 제가 학생 때는 남자 학생들이 여기를 많이 갔다 네. 하는 게
블루 땡땡이라는 그렇죠. 데가 있었잖아요. 거기도 거기가 5천 원은 넘어요. 아, 그래요? 네. 아하. 10,000원 그 전후로 해서 그 커트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와, 5원이 그때 당시 그 시절로 가서 5원이라고 하면 지금으로 따지면 물가가 좀 차이가 많겠죠? 네. 그 시절이 언제인지가 궁금해집니다. 네. 피고님과 스카이로켓님도 놀라셨잖아요. 네, 5원냉 이렇게 또 남겨주시네요. 자, 그리고 이정우님, 짜장면 3, 4천 원. 요거는 뭐 저 자를 때도 요 정도 가격대가 있었죠. 구한말 시세 아니고요. 그래서 스카이로켓님이 그래요. 짜장면 3, 4천 원, 요 얘기는 뭐 충분히 최근도 이때 이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이 5원 얘기가 언제인지가 진짜 궁금합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종목 진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스카이로켓님이 문의를 주셨습니다. 이재필 전문가이시니까 매수 문의를 주셨는데요. 종목명은 필옵틱스입니다. 매수 문의신데요. 시점이 어떨까요? 예수금은 5% 예산으로 잡고 계신다고 합니다. 오늘 또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삼성그룹에서 유리기판 사업을 확대할 것이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필옵틱스도 어느새 많이 내려왔네요. 자, 이제 조금씩 꿈틀거릴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네. 여기서 잠깐 치고 이게 왜 큰 건지, 아니면 진짜 뭔가 크게 움직이기 위한 서막인 건지, 네. 이게 궁금해집니다. 알아봐야 되겠죠? 자, 전문가님, 필옵틱스입니다. 한 5% 정도 여기 신규 매수를 고민하고 계시네요. 이제 움직이는 거 크게 갈 시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이라는 게 항상 미래의 꿈을 먹고 살아요. 미래의 꿈을 먹고 사는 거고, 뭐 그런 이유로 우리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도 정말로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작년에 그 시장이 어디 정상인 시장이었습니까? 거기서 종목 진단할 때 2차 전지 요만큼만 안 좋은 얘기하면 뭐 욕 바가지로 먹었고 진짜로 바보 취급당하던 그런 시기가 재작년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현명했던 분들이죠. 자, 근데 미래의 꿈을 먹고 사는 건데 지금 기판 쪽들 요런 쪽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이쪽이 삼성전기도 마찬가지 뭐 삼성전기는 MLCC나 이런 부분도 있어갖고 다른 부분들도 좋기 때문에 더 잘 가는데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결국은 뭐 이 유리기판 쪽 그런 쪽의 모멘텀이 지금 주가에 많이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 필옵틱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유리기판 쪽, 요런 쪽에, 뭐, 장비 쪽이죠. 자, 그런 쪽에 지금 유리기판은, 없잖아요, 지금. 현재 양산되고 있는 게 없으니까. 장비들도 마찬가지로 할 때 새로 싹 다 깔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 좀 이렇게 기댈 수 있는 그런 쪽이 많이 남아있는 쪽이 유리기판입니다. 아마 내년도에도 이 유리기판 쪽이 심심찮게 한 번씩, 심심하면 한 번씩 이런 모습을 보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필옵틱스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 가능한 구간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요. 지금 재반 이평선들 지금 20선은 완전히 좀 꺾어졌는데요. 60선이 여기 파란 선이 치고 올라오고 있죠. 자, 보시면 이런 모습이에요. 60선이 올라오고 20선이 빠지고. 자, 근데 20선 같은 경우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오늘 20선을 돌파를 한 상태인데 여기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20선은 급격하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밋밋해질 겁니다. 62평선은 강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잖아요. 자, 그럼 주가 자체는 위쪽으로 이렇게 좀 돌아설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 뭐 필옵틱스 같은 경우는 이 주가 자체가 뭐 그렇게 비싸거나 그런 올해 좀 적자가 나서 그게 좀 탈이에요. 올해 적자가 나서 그게 좀 탈인데 일단 뭐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 부분도 좀 개선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올해 적자한 거는 그건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건 감안하고 보셔야 되는데 뭐 올해 이렇게 적자가 나면 내년에는 최소한 적자폭을 축소하든가 아니면 흑자 전환하든가 뭐 그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올해 1, 2, 3분기 적자가 많은데 4분기에는 작지만 영업이익 기준 흑자가 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필옵틱스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자님 어느 정도 생각하신 수준 5% 정도, 뭐 그 정도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근데 저라면 필옵틱스를 안 사고 좀 삼성전기가 좀 조정받는 구간이 나오면 삼성전기를 매수를 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필옵틱스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매수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필옵틱스 매수를 해도 괜찮다는 이야기, 그 판단이 나왔으니까요. 참고해 보시죠. 네, 삼성전기도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네. 같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어서 유튜브 살펴볼까요? 와, 진짜 오늘 네. 좀 재밌는 얘기 많이 나옵니다. 그 어느 순간 그 과거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맞아요. 이게 보통 과거가 아닙니다. 아니, 삼류극장 얘기 오늘 저 처음 들어봤어요. 저도요. 그래가지고 지금 뭔가 찾아봤거든요. 아, 이게 분류가 진짜로 있네요. 1류극장, 2류극장, 3류극장이라고 해서. 와, 이거 좀 충격인데요. 그런데 이게 너무 웃긴 게 네. 이건 미안해요 님이 쏘아 올린 공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자녀분의 용돈 문제에서 갑자기 네. 이렇게 5원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너무 재밌어요. 게다가 오환 얘기도 나왔습니다. 저는 환은 한 번도 본 적 없거든요. 환이요? 원 그 밑에 단위. 그 와, 역전처럼 뚫려 있나요?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5원과 5환 얘기가 나와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지금 양병근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어릴 적에 5원짜리와 5환짜리를 공용으로 사용했다는 이야기. 와, 이거 신기합니다, 정말. 맞아요. 차라핑님 오셨는데요. 냉면 콩국수 너무 비싸졌다고 이제는 10,000원 기본으로 넘는다고 하셨죠. 예전에는 짜장면 뭐 20원 이런 시대가 있었대요. 아마 그 시절에는 냉면이나 콩국수도 뭐 20원 뭐 그 근처였겠죠. 와, 진짜 물가 상승이 이렇게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컸구나라는 게 체감이 됩니다. 맞아요. 지금 또 이렇게 종목 문의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젤라뚜님은 자람 테크놀로지 가자 또 이렇게 남겨주셨고 네. 재룡전기도 올라오고 있고요. 오랜만이네요. 국전약품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또 눈에 띄는 게 하나 있는데 이정우님이 갑자기 창호앵커님 이상형이 이렇게 또 장가가는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된다. 이상형이요? 네. 전 그런 거 없는데요? 이런 거를요, 예전에 때 구체적으로 말했거든요. 네. 이거 따지고 보면 까탈스러워 보여가지고 사람들이 별로 좋게 안 보더라고요. 아, 그렇죠. 전 이상형 같은 거 없습니다. 그냥 어허. 만나서 필이 통하면 되는 거죠. 네. 네. 또 백희부님 지금 들어오셨고요. ESL님은 붕어빵 1,000원이요. 헉 이렇게 또 남겨주셨어요. 아니, 강사님이 진짜 기억력 어떻게 되신 거예요? 1류, 2류, 3류 극장을 분류를 쫙. 이야, 저 지금 다 처음 듣는 거거든요. 1류, 단성사, 뭐 피카디리, 대한극장. 와, 이거 진짜 옛날 그 추억 소환이 되는 아마 이 시절을 같이 공유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많이 옛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재밌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옛날 이야기를 나누니까 재밌는데요. 그럼 네. 이어서 종목 진단도 비슷한 종목을 한번 가볼까요? 가볼까요? 약간의 연결이 있습니다. 일단 닉네임부터 생계형 전업투자자님이 남겨주셨는데요. 종목명이 CJ제일제당입니다. 네. 매수가는 25만 원이고요. 비중도 높습니다. 30%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분석 좀 해주세요. 우리온보다 시총이 낮다니 도저히 아이고. 이해가 안 됩니다. 계속 신저가를 가고 있는데 이거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하나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CJ제일제당 또 음식료 관련주들 삼양식품도 있고 농심도 있고 다 잘 가고 있는데 네. CJ제일제당은 왜 이러는 걸까요? 정말 땅굴을 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CJ제일제당 이거 뭐 어디까지 내려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네, 자, CJ제일제당은 조금 답답한 그런 흐름이에요. 자, 지금 뭐 얼핏 그냥 보기만 해도 우리 4월 달에 2200포인트에 있던 주가가 지금 4000포인트가 넘었지 않습니까? 지수가 그렇게 강하게 올라왔는데 이 CJ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때보다도 하락한 상황입니다. 자, 지금 이 가장 큰 문제는 같은 음식료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삼양식품 뭐 이런 애들은 수출을 굉장히 많이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원재료 뭐 이런 것들을 사와 갖고 다시 가공을 해서 수출을 많이 하는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근데 CJ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그런 쪽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지금 원자료 가격이 막 원래 이 내수주들 같은 경우는 음식료 업종을 예전에 뭐 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내수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이쪽 같은 경우는 지금 원달러 환율이 너무 올랐잖아요. 보시게 되면 여기 지금 지금 현재 1,469원이네요. 1,469원 50전이 돼 있는데, 자, 이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급등을 하니까 사오는 원재료, 요거는
가격은 급등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경기 상황이 그렇게 이 음식료 업종이 피부로 느낄 정도로 그렇게 확 좋아진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중고를 좀 겪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그렇다면 원달러 환율 요거만 좀 잡히면 주가 자체는 괜찮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일봉 원달러 환율 일봉입니다. 일봉에서 봐도 전에 4월달 여기 고점 근처에는 와 있죠. 주봉으로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요게 4월달입니다. 이게 작년 12월달이에요. 자, 이때 이 4월달에는 트럼프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를 막 때리고 막 난리를 치던 그때였습니다. 그때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올라왔고 이때는 작년 12월 달이니까 우리 계엄이 있었던 그때예요. 자, 이때보다 지금 상황이 더 나쁘냐? 저는 그렇진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단기적으로 고점은 고점 근처 자리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랬다가 조금 좋아지는 어떤 그런 시그널이 나오면 이거 원달러 환율은 내려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미국이 또 지금 이번에 금리 인하 할 거고 또 마찬가지 캐비넷셋이 되게 되면요. 연준 의장이 되게 되면 또 금리를 또 내리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워낙 강세 요인이 좀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 진행되면 그때는 이제 좀 움직일 수 있겠지,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매도하기는 조금 그렇죠. 자, 요거 주가가 되게 답답할 때 그때는 참고해야 되는 지표가요. 주당 순자산, PBR이 얼마냐, 요런 거를 좀 보면 좋거든요. 지금 주당 순자산이 한 49만 원 정도 나옵니다. 지금 CJ제일제당의 주가가 21만 원이잖아요. 자, PBR 기준으로 0.4배 조금 넘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는 원달러 환율이 조금 떨어지고 원가보다는 좀 줄어들게 되면 지금 가격보단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봅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 비중이 좀 높으셔서 조금 답답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기다려 보세요. 기다리시다 보면 그 원달러 환율도 원화가 강세로 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좀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일 겁니다. 자, 좀 기다려 보시면요.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 25만 원 정도시네요. 그 정도까지는 시간을 투자하신다라면 가능해 보입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손절하긴 조금 그렇고요. 기다려 보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엔 코스닥 상승률 상위 탑5 종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상위에는 PS텍 상한가 종목이 하나 있죠. 5,460원, 현재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가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3빌리언 의료 AI 종목입니다. 16% 오늘 장도 급등하면서 18,000원 근처에 있는데요. 52주 신고가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반도체 장비주 중에 펜텍입니다. 반도체 중에서도 STI라든지 이 펜텍이라든지 오늘 몇몇 종목에서는 급등세가 또 연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이 종목 오늘 16%를 끌어올리면서 2,440원에서 거래가 됩니다. 자, 그리고 폰드그룹의 경우에는 무상증자 결정 소식을 전하면서 오늘 급등세를 펼쳐냅니다. 현재는 14%를 끌어올리고요. 만원대를 넘기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이토젠, 사실 제약바이오 종목들 가운데서 작은 종목들, 중소형 종목들 가운데서 매수세가 오늘 꽤나 들어옵니다. 사이토젠도 그중에 해당이 되죠. 13% 급등이고요. 현재 3,72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 한 가지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빌리언 기세가 대단히 좋죠. 좀처럼 숨을 고르는 일도 없습니다. 상장 이래로 계속해서 올라오는 모습, 오늘도 급등세를 펼치면서 또 새로운 가격 영역에 진입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3빌리언 도대체 언제까지 올라가는 걸까요? 자, 이런 종목들은 근본적으로 저는 매매 안 하는 종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루에도 두 자릿수 이상 올라간 종목들은 매매를 안 하는데, 자, 보면 지금 9월 달부터 시작해갖고 3배 이상 올라왔죠. 3배 이상 올라왔는데 가끔 가다가 종목 진단을 하다 보면 이런 종목들 꼭대기에서 물려서 야, 이거 반토막 막 이렇게 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간혹 받아요.
답 없습니다. 그런 거. 자, 아예 뭐 이런 쪽들 의료 AI 쪽 그리고 내년에 뭐 미국 진출하고 그런 얘기들 좋은 얘기들은 많이 있어요. 좋은 얘기들은 많이 있는데 이런 종목을 매매를 하시려면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기술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딱 좀 보시고 손절가는 미리 정해놓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뭐 올라가는 거 잠깐 들어가서 뭐 단타 치고 나와볼까? 자, 이런 생각 잘못하고 그러다가 손절 칠 자리 놓쳐버리면 하고 싶은 얘기가 그렇잖아요. 내가 못할 일은 남에게도 시키지 말아야 되죠. 내가 못 살 주식은 시청자님들한테도 뭐 좋다라고 얘기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주가 자체가 그냥 이렇게 옆으로 기는 구간, 그런 구간에서도 얼마든지 사서 기다리면 좋은 종목이 좋은 그런 수익률을 볼 수 있어요. 굳이 이렇게 급등한 거를 쫓아간다라는 거, 이건 그렇게 좋지 않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뭐 단타를 치려면 이런 것들도 가능하겠죠. 근데 단타를 들어가신다라면 뭐 지금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라면 이 가격 정도 되겠네요. 예를 들면 한 15,700원 정도 되겠네요. 이 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나는 손절 친다라는 미리 그런 생각을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뭐 시청자님들께 뭐 그렇게 권유해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3빌리언 살펴드렸습니다. 주가가 퍼포먼스가 사실 대단하죠. 그렇다고 지금 함부로 따라가면 안 된다는 점 분명히 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죠. 네, 그러면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이재필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토마토 투자 클럽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봤습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를 또 들어가 볼까요? 네. 어떤 분들을 살펴볼까요? 알미열님 오셨군요. 이거 좀 아주 채팅창을 밝게 만들어주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축하드릴 분이 계십니다. 풀빌 나가는 백수님, 오늘은 기분이 상당히 좋아 보이십니다. 이 수익을 이렇게 보이셨다고요? 네. 보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네요. 감성 코퍼레이션 수익을 내고 팔아서 잭시믹스를 샀는데 오늘 올라서 또 100만 원 수익입니다. 폰드그룹을 샀으면 방금 전에 폰드그룹 잠깐 짚어봤죠? 네, 맞아요. 더 큰 수익인데 근데 사실 어떤 걸 샀으면 뭐 더 큰 수익이다 이렇게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정말 예. 풀빌라 가실 수 있겠는데요. 진짜요. 이 정도면 아주 뭐 시원하게 풀빌라 지금 가면은 추우니까. 얼 수 네. 있겠습니다. 네, 또 행복트리님은 LNC 바이오 주가 전망 좀 부탁합니다. 이렇게 또 남겨주셨고요. 네. 테라뷰도 올라와 있고 또 이렇게 다양한 종목들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 남은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종목 진단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전화와 유튜브 댓글창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앞에 그 옛날 얘기를 좀 해봤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삼류극장 얘기도 좀 나왔었는데 아네스님, 네. 극장은 대한극장이 최고 하면서 중학교 때 이 단체 관람을 하셨대요. 와, 저는 사실 대한극장 잘 뭔지 모르겠는데. 전 한번 가봤어요. 그래요? 네, 충무로에 있는. 근데 이제 그렇군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영업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확실히 그 옛날 그때 그 시절 그 정말 유명한 극장 라인이 따로 있나 봅니다. 네. 자, 그러면 잠깐만요. 이정훈님께서 네. 궁합은 랭킹쇼가 짱이죠 하셨습니다. 오호. 뭐 어떤 궁합이에요 이게 도대체? 자, 그리고 풀빌라 가는 백수님도 이 고등학교 때 그 대한극장 관람을 가셨나 보죠. 네. 단체 관람으로 배너를 보러 가셨대요. 고등학교 때 배너. 그러면은 풀빌라 가는 백수님도 그래요. 대충 연배가 계산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또 여기서 다양한 극장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니, 극장의 추억이 네. 다들 확실히 있네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뭐 한정되어 있는데 이제는 그쵸. 메가플렉스로 되어 있으니까 네. 한정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예전 감성이 약간 그립기도 한 것 같아요. 이거 재밌습니다. 저는 사실 다 낯선 극장들인데 대한극장, 뭐 동명극장, 부영극장, 대형극장 등 여러 가지 극장 이름들 나옵니다. 요즘은 확실히 그 이야기를 한 것처럼 다 그
대기업에서 맞아요. 갖고 있는 브랜드들만 남아 있잖아요. 네. 그래요. 정말 재밌네요. 자, 그러면 또 다음 전문가를 모시고 종목 진단을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함께할 전문가는요. 토마토 투자 클럽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자,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종목들을 찾아서 떠나보겠습니다. 자, 극장도 극장이지만 우리의 1순위는 극장보다는 종목 탐구입니다. 네. 종목 진단 요청 많이 올려주세요. 02-325-8200으로 전화 주실 수가 있겠고요. 유튜브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셔도 됩니다. 신규 매수 문의 얼마든지 가능하니까요. 매수 문의까지도 보내주시죠. 네, 지금 또 잼마님이 들어오셔서 안녕하세요. TV로 보다가 대한극장에서 저도 배너 봤어요. 해서 또 이렇게 유튜브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야, 확실히 배너가 명작이긴 명작인가 봐요. 네, 이렇게 저희가 또 추억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도 종목 네. 진단 신청이 다양하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종목 진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를 통해서 두 분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복구하자님이 SKI 테크놀로지 문의를 주셨는데요. 매수가는 35,000원이고요. 비중은 10% 보유하고 계십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고요. 네. 러블리맘도 SKI 테크놀로지 신청을 해주셨어요. 평단가는 34,000원 비슷하고요. 비중도 15% 보유하고 계십니다. 익절 가능할지 분석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두 분 다 35,000원 안팎에서 비중은 10에서 15% 보유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현재는 3만 원 초반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SKI 테크놀로지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김영일 전문가님. 네, 일단은 지금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몸텀은 2차전지 분리막이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 SK에 대해서 이제 또 SK온에 대한 이제 또 이 가치 사슬 쪽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벤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지금 이 SKI 테크놀로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에는 SK온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ESS 쪽에 대한 이 수익 기대감이 얼마나 빠르게 끌어올려지는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결국 지금 2차전지는 ESS라는 확실한 이 모멘텀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상승세를 끌어올려주고 있는 거니까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는가, 일단은 이 부분을 파악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ESS용 분리막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모멘텀을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K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국이나 유럽 쪽에 ESS 배터리 공급 계약을 꾸준히 늘려나가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꾸준히 늘려나가고 있고, 그룹 내부에서도 SKI 테크놀로지가 이 분리막 공급 비중이 또 가장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혜를 어느 정도는 또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일단은 SKI 테크놀로지를 컨택을 한 이유가 저는 이제 조금 궁금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2차 전지가 굉장히 상승이 잘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이제 명확하게 에코프로 그룹주가 현재 대장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가 현재 대장으로 이 시장을 이끌어주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같이 갈 수 있는 종목들이 후발로서의 이제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에코프로 그룹주가 대장으로 가는 이유를 알고 가셔야 되는데, 에코프로 그룹주가 현재 대장으로 가고 있는 건 코스닥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 ESS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가치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가 현재 상승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스피에 속해 있는 종목군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파악을 하고 가야 되는 게 지금 ESS에 대해서 수혜를 받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셀단에서 수혜를 받고요. 그 다음에 양극재단에서 수혜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전해질 혹은 전구체, 분리막 이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소재까지도 범위가 퍼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시장을 보게 되면 양극재단에서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선두에 자리 잡고서 ESS의 상승을 이끌어주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뭘 의미를 하느냐? 결국에는 셀단보다 지금 양극재 쪽이 먼저 수혜를 받는다. 즉 시장에서 코스닥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소재단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에코프로 그룹주가 현재 상승을 잘 이끌어가고 있는 건데,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SK온의 계열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지금 코스피에 속해 있기 때문에 현재 2차전지 ESS의 상승 순환매와는 약간은 거리가 조금은 있는 쪽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시장에서 ESS의 에코프로 그룹주를 포함을 해서 2차전지가 왜 가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 SK테크놀로지가 분리막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고 SK온의 지금 이제 또 이 계열사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정적인 이 공급을 어느 정도는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기는 한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SK테크놀로지가 SK온에 대한 결론적으로 이제 이 계열사, 이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SK그룹 내에서 지금 SK온이 전체적인 셀단의 이 그룹들을 살펴봤을 때 삼성 SDI나 LG에너지솔루션 대비해서는 지금 우리 이 시장 인식에서 상대적으로 아직까지는 실적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인식이 어느 정도는 있죠. 그러면 지금 다른 양극재 기업 대비해서도 약간은 이제 SK그룹 계열사들이 약간은 이 주가 상승 자체가 부족해질 수가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SK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해서 이 적자 행렬이 조금 이제 이어져 왔었던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서 대장이 되지 못하고 2등이 되지 못할 이유가 꽤나 많은 기업이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알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대장주를 컨택을 하고 그나마 이제 2등주를 컨택을 해야 우리가 수익을 쉽게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이 시장에서 주도 흐름에 조금 거리가 있는 종목들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SK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이제 시간 투자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래도 충분히 뭐 수익적인 부분은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뭐 ESS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SK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ESS 분리막 관련해서 지금 뭐 계속해서 앞으로 공급을 늘려 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그에 따라서 뭐 실적이 분명하게 올라올 수 있다라고는 보여지죠. 다만 현재 시장에서 수혜를 받는 ESS 쪽과는 약간의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2차전지가 이렇게 잘 가는데도 불구하고 SK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크게 탄력을 받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갖고 계시는 분들이 현재 뭐 비중이 그래도 그렇게 크지는 않으시잖아요. 시간을 조금 투자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계속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겠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ESS가 가는 쪽과는 약간은 이슈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지금 약간 부진하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다만 시간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분명하게 이 매수가 이상의 퍼포먼스는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은 현재 이 바닥을 좀 잘 잡아주는지만 확인을 해 주시고 1차 목표가를 일단은 35,000원 구간으로 잡고 가도록 하고요. 35,000원을 돌파를 했을 때에는 이제 뭐 추가적으로 뭐 4만원 구간까지도 노려볼 수가 있겠죠. 다만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수 있다라는 점만 생각을 해주시고 잠시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가 이제 향후에 다시 한번 대응할 수 있는 타이밍이 왔을 때 목표가에 맞추어서 대응하시는 전략으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차전지주 중에 하나죠. SKI테크놀로지 오늘 두 분이 신청해 주신 바로 이 종목 해결해 봤습니다. 네, 1차 목표가로는 매수가 부근인 35,000원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지만 그 이후 전략까지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댓글창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종목 진단을 하는 사이에 야. 창호 앵커가 굉장히 바쁘시더라고요. 아니, 네. 종목 요청이 이제 뜸해졌고요. 네. 다들 언제 이렇게 된지 모르겠는데 어디서부터 시작이었죠? 달고나부터 시작했나요? 맞아. 갑자기- 아니요, 처음에는 미안해요님의 용돈. 맞아요. 용돈 얘기부터 해가지고 오늘 뭐 주식이든 뭐든 네. 옛날 얘기나 하자 이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느 또 순간 갑자기 주제가 확 전환돼서 영화로 갔죠. 네, 영화도 중국 예전 영화로 맞아요. 나오고 있어요. 그 예전에 그 홍콩 영화라고 하죠, 중국 영화. 네. 그 무협을 세계관으로 하는 그 얘기들. 와, 진짜 제가 정말 좋아했던 김용 작가의 세계관을 갖고 있는 작품들. 이거 뭐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진짜 제가 너무 좋아했던
천녀유혼의 왕조연 배우, 동방불패 임청아 배우, 그리고 그 구습정 배우까지도 이야, 진짜 3명 진짜 거의 열병을 앓았거든요. 너무 아까 좋았습니다. 그렇게 이상형 없으시다고 다 괜찮다 했는데 결국에는 왕조연이요. 왕조연. 네, 그렇다고 합니다. 이제 또 왕조연을 네. 좋아하시는 창호 앵커님과 함께 랭킹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님이 배너 쉽게 여기서 율브리너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율브리너 진짜 좋아하셨거든요. 영화를 못 봤지만 율브리너는 제가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그 얘기.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미안해요, 형님. 미안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른 네. 얘기하면서도 종목 진단할 건 다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간에 저희가 다른 얘기하는 건요. 전문가께서도 충분히 그 상담을 할 준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또 영화 얘기만 올라오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ISC도 또 이렇게 종목 진단 신청이 올라오고 있고요. 네. 이어서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 마이크론도 올라와 있네요. 좋아요. 그리고 혹시나 지금 네. 채팅자 분위기 보면서 종목 올리면 안 되나? 아닙니다. 네. 눈치 보지 마시고요. 바로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채팅창에 지금 올리기가 뭔가 눈치가 진짜 보인다면 02-325-8200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꼭 좀 남겨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아임리얼님이 창호행은 귀신을 만나야 함. 리얼님, 네, 아무리 그렇습니다. 왕조연이라도 귀신은 안 됩니다. 잠 못 자요. 네, 안 돼요. 그렇습니다. 또 전선주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LNC 네. 바이오도 오늘 문의가 많네요. 진짜 LNC 바이오는 벌써 몇 번 본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진단 가보겠습니다. 네. 전화로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뒷번호 5026번님이 일동제약 문의를 주셨습니다. 네. 매수가는 32,000원이고요. 비중은 20% 보유하고 계십니다. 일동제약. 잘 가고 네. 있었는데 다시 또 주춤거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니 사실 하반기 들어서는 주가가 진짜 많이 올랐죠. 맞아요. 그런데 하필 가장 높은 수준에서 주가에서 매수를 하셨습니다. 과연 오늘도 많이 올라가는데 아직 매수가는 안 되거든요.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일동제약입니다. 올해 하반기 퍼포먼스가 대단히 좋습니다만 매수가가 좀 높네요. 이거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을지요? 네, 일동제약은 지금 더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비중이 한 20% 정도 시니까 뭐 40% 정도까지 채우셔도 저는 무방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저번 주 금요일 날에 알테오젠이 급락이 나왔었죠. 악재가 나오면서 알테오젠이 굉장히 크게 급락이 나왔었고 제약바이오가 일제히 또 같이 내려가는 그림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11월 달 조정장에서도 순환매가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가 쉬어가려나? 2차전지 쪽으로 조금 더 좀 수급을 밀려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지금 제약바이오가 결국에는 또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따라서 2차전지하고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약바이오 중에 좋은 종목은 또 담으셔야 되는 단계입니다. 잠시 2거래일간의 조정 이후에 지금 또 이제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이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일동제약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그림도 너무 좋고요. 최근에 또 이제 이슈가 몇 가지 나왔죠. 지금 최근에 이제 나온 이슈가 또 이제 위장약에 대한 이슈입니다. 위식도 연육 질환 신약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이제 이 자회사를 통해서 대원제약하고 같이 이 임상 3상을 진행을 한 위장약이 있거든요. 그 위장약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 또 이제 권리를 가져왔습니다. 임상 3상까지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임상 3상 지나가면 바로 또 이제 실적으로서 또 이제 나타날 수 있는 이슈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동제약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일동제약은 또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역시나 경구용 비만 치료제죠. GLP-1 계열 치료제 관련해서 일동제약은 현재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만들고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꾸준하게 모멘텀을 보유를 하고 있는, 이번에 또 이제 최근 임상 1상 진행을 했는데 아주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경구용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는 또 이제 일동제약이 확실하게 기술력을 보유한 좋은 종목으로 포함이 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지금 항암제 쪽으로도 파이프라인을 또 어느 정도는 확대를 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바이오 쪽이 다시 한번 갈 준비를 했다라고 하면 지금 일동제약이 이 정도의 이슈를 가지고 이 정도의 위치에 있다? 다시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에서 비중은 더 크게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고 1차 목표가는 34,000원 구간으로 안내를 드리면서 비중 더 실어서도 문제없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섹터 기상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증권가에서는 전반적으로 맑은 날씨를 전망을 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는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가 두 곳 나오기는 했는데요. 에너지와 산업재, 금융 섹터 모두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특히나 IT 섹터에 대해서는 목표 주가 상향이 무려 5개나 발간됐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특징주 첫 번째는 다올투자증권의 삼성중공업에 대한 분석을 살펴봤는데요. 삼성중공업은 그간 미국의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한 수혜를 톡톡히 보지는 못했었습니다. 바로 미국의 해군 같은 특수선에서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제너럴 다이내믹스 계열의 조선사 3곳과 협력하면서 이 약점을 해소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FLNG 등 고수익의 선박의 비중이 늘어날 것이라고 봤고요. 목표 주가도 이에 따라서 기존의 3만 원에서 3만 7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두 번째는 LG이노텍에 대한 대신증권의 리포트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 LG이노텍 아이폰 17의 판매가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특히나 강달러 효과를 톡톡히 봤고요. 아이폰 17의 판매도 예상보다 좋았지만 특히나 수익성이 좋은 프로와 프로맥스의 판매 비중이 좋아서 이번에 수익성에도 기대를 커봤습니다. 특히나 가장 주목한 건 바로 기판 사업인데요. 현재는 스마트폰에 집중되어 있지만 내년부터는 PC용 CPU와 서버 그리고 AI로까지 기판 사업이 확정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이 확장에 따라서 내년에 최선호주로 꼽았고요. 목표가는 35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KC텍에 대한 DB증권의 리포트인데요. KC텍은 이제 메모리 투자 사이클에서 수혜를 톡톡히 볼 것이라고 봤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내년부터 D램 투자를 본격적으로 재개하면서 이번에 KC텍의 CMP 장비 또한 수혜를 톡톡히 볼 것이라고 봤고요. 내년에는 영업이익이 30%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를 모았습니다. 목표가는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중에서는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김영일 전문가님의 진단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삼성중공업 그동안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하나오션에 비해서는 비교적 잠잠한 주가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이제 다시 한번 제너럴 다이너믹스와 협력을 통해서 마스가 프로젝트의 수혜주로서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리포트에서는 목표가 3만 7천 원이 나왔는데요. 김영일 전문가님은 목표가 또 그리고 대응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은 지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제 주가에 대한 업사이드를 어느 정도 꾀해도 모자람이 없는 상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역시나 이제 우리 시장에서 최근에 반년 동안에 가장 중요했었던 이슈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대미 협력에 대한 부분이겠죠. 대미 협력으로 인해서 이 관세에 대해서 타파할 수 있는 산업들, 이 부분에 대한 주목도가 사실 올해에는 꽤나 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스가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대미 협력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이에 대해서 이제 이 실적 기대감이 나타났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약간은 이 부족하다라는 이제 평가가 있었죠. 특수선 사업을 영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마스가 프로젝트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이 미국의 뭐 군함이라든지 혹은 이제 뭐 유지 보수까지 해서 어느 정도의 이 확실한 미국에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들, 이 부분에 이제 또 많이 일감이 몰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약점이 있다라고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자, 그런데 삼성중공업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이제 조선업 3곳과 협력을 맺으면서 이제 이 약점이 좀 없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이제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기업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제 또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리포트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뭐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조선 업황 자체도 계속해서 뭐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해서 LNG선 발주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LNG 인프라를 계속해서 좀 공격적으로 늘리는 중이고, 뭐 중동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거든요. 삼성중공업이 이미 LNG 분야에서는 또 세계 최상위권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또 이제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다. 즉 업황에 대한 슈퍼사이클 기대감은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부족했던 게 이제 이 재료 모멘텀이었는데 지금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을 뭐 가져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번 조정 이후에 고개를 틀어준 게 이대로 끝이 나지는 않겠구나,
이대로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겠구나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죠. 자, 1차 목표가는 3만 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3만 3천 원 정도를 잡고서 지금부터 모아가시면 충분히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조선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죠. 삼성중공업 살펴드렸습니다. 네, 삼성중공업도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이 나온 만큼 앞으로 중장기 전략으로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튜브에 또 종목 진단 신청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별빛의 속삭임님이 종목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고 계십니다. 네. 동양고속이 또 오늘 거래 정지가 해제되자마자 다시 또 상한가까지 올라서는 정말 엄청난 대단하죠.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 그 고속버스 터미널의 재개발 관련된 이야기 때문에 천일고속이 그때 몇 거래일이 10거래일이었나요? 맞아요. 엄청난 와. 급등 랠리를 보여줬었는데 네. 여기에 더해서 이제 또 차익 실현이 나오자 다른 종목들이 계속해서 그렇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수화학 얘기와 함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도 지금 또 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수 일가들이 다 차트를 돌린다는 이야기를 아임 리얼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주피터님, 반도체 대표적인 종목이죠. 테크윙 종목 진단 요청해 주셨고요. 자, 그러면 계속 반도체 로봇 계속 자동차까지도 여러 가지 종목들로 확인이 되니까요. 종목 진단을 더 가볼게요. 네, 다음 종목 살펴볼까요? 유튜브 행복하고 싶어용 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종목명은 클래시스고요. 매수가는 66,000원에 비중을 10% 보유하고 계십니다. 올해 보유했는데 수익을 볼 수 있을까요?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네. 클래시스 하면 또 K-뷰티, 미용 의료기기 관련해서 잘 갔던 종목인데요. 최근에 조금 반등 흐름을 보이나 했지만 매수가가 일단 높습니다. 오랜 기간 보유하셨는데 일단 다시 매수가까지 올라와서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을까요? 클래시스 진단 부탁드립니다, 전문가님. 네, 클래시스는 지금부터 좀 천천히 모아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의료기기 업종 전반적으로 작년 그리고 이제 올해 상반기까지 조금 부진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하반기로 돌아오면서 의료기기 쪽이 수요가 조금씩 이제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시장이 원래 이제 보통 업종 단위로 움직이거든요. 섹터별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의료기기 쪽이 지금 안 좋았다가 이제부터 좀 좋아지는 타이밍이어서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모아갈 수 있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 의료기기 전반적으로 업황이 약간 회복되는 구간에 가장 또 선두권에서 뛰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제품 사이클이 성장 국면으로 또 들어갔다.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가장 이 유명한 클래시스의 장비가 슈링크죠. 리프팅 장비인데 이 슈링크 유니버스가 지금 라인업이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클래시스의 이 슈링크는 장비도 납품이 되지만 이에 따른 또 소모품도 꾸준하게 납품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캐시카우 자체는 깔려져 있다. 이게 일단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해외 쪽에서 이 소모품에 대한 사용량 증가가 굉장히 또 빠르게 잡히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 중요한 부분이 지금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해외 쪽에 대해 수요가 강해지고 있다.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예전에 기억을 하시겠지만 미용 의료기기가 코로나 때 이 공급이 꽤나 이제 많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성장을 쭉 하다가 지금 잠시 좀 쉬어가는 그런 이제 구간에 이제 진입을 한 건데 다시 사이클이 좀 돌아오고 있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에서 특히나 이제 이 K-뷰티 장비가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해외 쪽의 수출 증대로 인한 성장 사이클에 진입한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추가적으로 또 신제품 파이프라인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신제품 같은 경우에도 내년 상반기부터 새로운 이제 고주파, 리프팅 이런 장비들이 또 아마 풀려 나갈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또 추가적인 장비 판매 그리고 또 소모품 매출이 또 증가가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쌓이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즉 지금 업종에 대한 약간의 이제 이 불안감 그리고 워낙에 실적을 차근차근히 쌓아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렇게 관심을 크게 받고 있지는 못하지만 아마 이 종목은 내년까지 끌고 가면 충분하게 또 보답을 해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는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클래시스는 현재 구간에서 한 5만 원 단가 구간까지
모아간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비중이 뭐 그렇게 크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차분하게 여기에서 비중을 확대해 나가서 평단가 낮추고 하면 일단은 1차 목표가는 제가 봤을 때 그래도 6만 원 중반대까지는 충분히 가능하고 뭐 요 구간 뚫어주면은 뭐 신고가 7만 원 구간까지도 가능하겠죠. 현재 구간에서는 차분하게 5만 원 구간까지 열어놓고 모아 가시면서 비중을 조금씩 늘려나가시고 내년까지 조금 여유롭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업종이 지금은 크게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감돌 때까지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시간 투자만 조금 하시면 충분히 수익적인 부분을 가져가실 수 있는 종목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클래시스 살펴드렸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죠. 지금부터는 어떻게 봐야 될지 이 내용도 한번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클래시스 하면 또 리프팅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혹시 해보셨나요, 상호인권님? 저도 해봤죠. 뭐 해보셨어요? 예전에 이거 슈 아니에요? 그러면 맞죠? 여기 거잖아요. 클래시스. 네. 한번 해봤는데, 2018년인가요? 19년인가요? 그때 처음 했을 때, 그때가 효과가 진짜 좋았어요. 네. 원래 딱 처음 했을 때가 제일 효과가 좋다고 하니까. 맞아요. 저도 한참 클래시스 거를 많이 썼었는데, 한번 가봐야겠어요. 실적에 좀 도움이 되게. 보여주니까요. 네. 어쨌든 근데 미용 의료기기는 워낙에 인기가 많으니까 네. K뷰티의 열기 다시 맞아요. 한번 또 주가가 쭉쭉 올라갈 수 있기를 응원해 보겠습니다. 또 우리 PD님이 했다고요? 한 거죠? 저는 했어요. 저는 예전에 라고 했었어요.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아임리얼님 이거 무슨 얘기예요? 공깃밥 대 호텔 뷔페. 오늘 밥값은 했으니 아. 이제 조금 쉬어야겠다라고 남겨주셨는데 그래요. 공깃밥 1,000원이냐 네. 아니면 호텔 식사 몇십만 원이냐. 이거 좀 차이가 꽤 많이 날 것 같습니다. 네. 같은 밥이 같은 단가가 나오는 게 아니죠. 그렇습니다. 차고에 올려. 슈팅님이 위에도 보니까 또 오늘도 노래 하나를 개사를 놓으셨네요. 네. 다 돌려놓으라고요. 아하, 그러게요. 돌려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정우님의 종목입니다. 네. 성일 하이텍을 볼게요. 자, 폐배터리죠. 42,000원에 30% 비중. 비중이 꽤 많습니다. 다행히도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성일 하이텍과 세비캠, 딱 이 폐배터리로 정말 유명한 종목들이죠. 맞아요. 매도를 어디서 하는 게 좋을지를 물어보셨습니다. 길게 보고 계시는데요. 랭킹쇼 덕에 계속 수익을 보고 있는데요. 저랑 찰떡궁합이에요. 자, 찰떡궁합은 찰떡궁합이고 조금 더 아주 객관적이고 냉정한 판단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성일 하이텍입니다. 비중이 꽤 많이 갖고 계시는데 그래도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여기서 수익 실현을 할까요? 아니면 더 길게 보고 기다릴까요? 네, 뭐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폐배터리 쪽이고 그에 따라서 지금 이제 폐배터리 쪽이 전체적으로 정말 이제 길었죠. 예, 정말 길게 쭉 조정만 나오다가 지금 드디어 이제 턴어라운드 구간에 진입을 한 듯 보여집니다. 자, 지금 폐배터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동안에 이제 적자 행렬을 계속해서 이제 이어왔었던 쪽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적자 행렬을 꾸준하게 이어왔었지만 드디어 이제부터는 실적이 개선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뭐 전기차 같은 경우에 이제 어느 정도는 이 연수가 된 이제 또 연차가 조금 쌓인 이제 전기차들이 점차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계속해서 이 실적이 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이 재활용, 리사이클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뭐 전 세계적으로 추세 자체가 이제 좀 확대하자라는 그러한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뭐 재사용, 뭐 그다음에 재활용 규제 강화, 뭐 의무 비율 확대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인 성장 기대감은 여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뭐 해외 공장에 대한 뭐 증설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헝가리 2공장도 지금 가동이 본격화될 것이고, 그다음에 뭐 북미 쪽에서도 신규 라인에 대한 기대감 마찬가지로 또 어느 정도는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뭐 최근에 뭐 전구체 등 여러 소재들이 가격 조정도 끝나고 다시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서 이제 어느 정도는 마진도 내년부터 정상화될 것이다. 즉 실적 바닥 찍었다.
이러한 이제 기대감이 생겨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워낙에 또 ESS에 관련해서 소재 쪽에 힘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뭐 이 부분 또한 지금 마찬가지로 같이 성일 하이텍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그림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특히 이제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재활용, 리사이클링 쪽에서는 가장 또 이제 해외 확장력이 강력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헝가리 등 유럽에서의 생산 능력, 그리고 북미에 대한 또 이제 신규 라인, 이러한 부분들이 성일 하이텍이 해외 쪽에서는 가장 또 강한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성일 하이텍은 충분히 우리가 뭐 장기적으로 지켜봐도 무방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뭐 대응의 영역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겠죠. 결국에는 지금 뭐 ESS 같은 경우에도 순환매가 흐름이 또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는 명확하게 잡고 가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자, 지금 현재 구간에서 1차 목표가는 일단은 현재 이 5만 원 구간 먼저 잡아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 5만 원 구간을 뚫어준다라고 하면은 이제 6만 원 구간까지, 그리고 이 구간 뚫어주면 또 7만 원 구간까지 순차적으로 어느 정도는 노릴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 턴어라운드 구간이기 때문에 팔지 마시고 쭉 들고 가셨다가 수익권 극대화 노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윗방향으로 열어놓는 구간이 꽤 높습니다. 5, 6 거기다가 길게 잘 보면, 잘 뚫어내면 7만 원대 가능성까지도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감안을 해두시죠. 네, 그러면 이어서 좀 유튜브 댓글창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이야기가 올라왔습니다. 매수했는데 8만 원까지 기다려도 될까요? 또 네. 이런 글도 올라왔어요. 그리고 조선 기자재도 오네요. 초근 목피님께서 네. 한화엔진 갖고 계시고요. 지금 성일 하이텍 살펴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휘고님은 세비캡 같이 패배떨이니까 같은 방향으로 보면 될지도 문의를 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종목 진단 한번 가볼까요? 네. 유튜브 해피아이님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종목명은 현대힘스고요. 매수가는 24,000원에 비중 10%입니다. 반등 가능할지 단기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현대힘스와 계속해서 주가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24,000원 매수가가 또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반등 가능할지 단기적으로 전략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은 지금 현대힘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이제 지켜봐야 되는 단계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대힘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상승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이제 순환매가 강하게 나왔었고, 그에 따라서 현대힘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마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수주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제 뭐 4분기부터 추가 실적 기대감이 나타났었던 거였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혜를 받고서 최근 순환매가 강력하게 나왔던 건데, 지금 현대힘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조선, 그리고 조선 기자재도 전체적으로 좋거든요. 지금 삼형 엠텍이라든지 아니면은 엔진주들, 그다음에 세진중공업 등등 해서 전체적으로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현대힘스 같은 경우에는 딱히 이제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 않잖아요. 즉 지금 조선 기자재 쪽에서는 시장에서 관심도가 약간은 떨어져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조선 기자재는 요거는 이제 조금 알고 가셔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대형 조선사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조선 기자재 쪽이 있잖아요. 조선 기자재는 약간의 트레이딩을 가미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선 기자재 쪽 같은 경우에 사실 우리가 실적이 되게 막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기업들이 많이 있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최근에 움직임 많이 나왔던 삼형 엠텍, 물론 이제 매출이 1,000억 정도 나오고 영업이익이 100억 정도 나오니까 적게 나온다고는 볼 수 없겠죠. 그런데 대형 조선사 대비해서는 사실 덩치가 많이 작잖아요. 덩치가 많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덩치가 작은데 마스카 프로젝트라는 기대감이 워낙에 크니까 그에 따라서 약간의 테마 성격이 유입이 되면서 그에 따른 수급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선기자재는 약간의 트레이딩을 가미를 해 주셔야 되는 쪽인 건데, 지금 현대힘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고점 구간에서 차익 실현 한 차례 나오고 쭉 조정으로 밀어버리는 구간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조선 기자재 쪽이 반응이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오늘 분명하게 반응 나온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 조선 기자재 쪽은 오늘부터 해서 어느 정도 급등 나오는 종목들 한 종목 두 종목씩 생겨나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이러한 구간에 현대힘스가 전혀 반응을 하지 못한다. 지금은 약 3등에서 4등 정도다.
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바닥을 잡아주려는 시도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이 후순위에 있기 때문에 적당한 구간으로 올라오면 정리가 되어야 하는 종목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요 17,500원 구간 저가 이탈하지 않는지 요거 보셔야 되고, 반등 나오면 일단 1차 목표가는 22,0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요 구간 매물대 두터운 거 조금 보이시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올라오면은 25,000원 구간 매수가 부근 말씀드리도록 하고, 요거는 조금 올라오면 정리 고려하셔야 됩니다. 지금 24,000원 구간에 이제 접근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아마 요 정도 구간에 접근하신 것 같거든요. 시장에서 차익 실현 나오고 확실하게 반등으로 흐름 잡아주지 않고 윗꼬리 그리는 구간에 접근하셨잖아요. 즉 그냥 완전하게 제대로 반등이 아니라 결국에는 차익 실현 나오는 구간에 접근을 하신 거기 때문에 잘못 들어가신 거고, 정리를 하실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요 121선 구간 이탈을 하는 구간에서는 정리가 됐어야 됐죠. 정리도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은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반등이 나왔을 때에는 내가 잘못한 거니까 적당한 구간에서 정리를 한 다음에 다음 종목으로 제대로 하자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현대힘스까지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고요. 함께해 주신 김혁일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토마토 투자 클럽 김혁일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종목 진단 도와드렸고요. 네. 자, 이제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시장 상황 보니까 아주 큰 폭의 변화는 나오진 않네요. 코스피가 약간 내려가고 있고 코스닥은 여전히 강보합권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 현명한 투자 판단 내리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의견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주가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